태양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생명의 근원과 신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서양 그리고 고대 신화와 철학에서 태양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빛, 의식, 권위, 창조, 정화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서양의 태양 상징으로는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매일 태양배를 타고 하늘을 이동하는 신으로 생명의 순환을 상징했는데요. 밤에는 저성을 지나며 어둠과 싸우고 새벽에 부활하는 존재로 부활과 재생의 신으로 영원한 순환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 태양신 헬리오스가 있는데요. 태양을 의인화하는 신으로 빛나는 왕관을 쓰고 전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으로 묘사됐고 맹세의 수호자이자 시각의 신이었습니다. 또 올림포스 12신 중 아폴론 역시 태양신으로 음악, 예언, 치유의 신이었고 빛을 준다는 점에서 진리, 이성,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음은 동양 문화에서의 태양 상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도 신화에서 태양은 단순히 빛을 주는 존재를 넘어 우주의 감시자이자 증인으로 숭배됐습니다. 수리아는 모든 선악을 관찰하는 태양신으로 묘사되고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 모든 곳을 비추는 태양의 특성은 자연스럽게 지각과 관찰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떤 행위도 태양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믿음은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종교적 장치였습니다. 태양은 인간의 행위를 기록하는 우주적 증인이었으며 이런 관념은 정의와 심판의 개념으로 깊게 연결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태양은 양을 대표하며 하늘, 남성, 생명력, 제왕의 기운을 의미했습니다. 고대 중국 신화에서 삼조고는 태양과 매우 밀접한 상징 존재였는데요. 산해경이라는 문헌에 일중유오라 해서 태양 가운데 까마귀가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세 발 달린 까마귀가 태양 속에 산다고 믿었는데 실제 중국에서 삼조고는 황제의 권위와 천명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아마테라스는 창조신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태어난 태양 여신으로 신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입니다. 아마테라스의 탄생 순간 빛나는 광채가 온 세상을 비췄고 이자나기는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의 통치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 아마테라스는 하늘을 비추는 존재를 의미하며 완전한 명칭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하늘에서 빛을 비추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신을 뜻합니다. 한국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서 태양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근원을 이루는 핵심 상징입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곰에서 변한 웅녀와 결혼하여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천송 강림 신화의 전형으로 여기서 태양은 하늘의 씨앗으로 이해되며 하늘의 신성한 기운이 지상으로 전해지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특히 홍익인간과 제세이화라는 건국 이념 속에서 광명정신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광명은 곧 태양이 비치며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히는 정신적 가치를 상징하며 단군은 하늘의 빛을 받은 존재로서 세상에 밝은 질서를 세우고 백성을 이롭게 하는 사명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광명 정신은 한민족의 이상적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으며 빛과 진리, 정의를 추구하는 민족 정신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태양은 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상징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은 천자, 즉 하늘의 아들로 불렸으며 이는 곧 태양의 대리자로서 지상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궐의 건축과 의례에서도 태양 상징은 곳곳에 나타나는데 임금이 앉는 어자 뒤편의 1월 어봉도는 태양과 달, 5개의 산봉우리를 그린 그림으로 왕이 우주 질서의 중심에 있음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특히 붉은 태양은 왕의 위엄과 덕을 상징하며 흰 달은 왕비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왕은 매일 아침 동쪽을 향해 하늘에 제사를 올렸는데 이는 태양의 빛을 받아 하루의 통치를 시작한다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유교적 정치 이념 속에서 왕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백성을 다스려야 했으며 만약 왕이 덕을 이루면 하늘이 재앙으로 경고한다고 믿었습니다. 일식이나 가뭄 같은 태양과 관련된 이변은 왕의 실정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로 해석되었고 이때 왕은 자신을 반성하는 조서를 내리고 백성의 고통을 덜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태양은 단순히 권위를 부여하는 상징일 뿐 아니라 왕에게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병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려중천은 태양이 한가운데 떠있는 모습으로 정오의 태양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밝고 뜨겁게 빛나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동양 철학에서 태양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그 중에서도 정오의 태양은 양기가 극에 달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오궁, 즉 정오의 시간대는 하루 중 태양이 가장 귀하고 존엄한 위치에 있는 때로 이때 태양은 모든 것을 비추고 생명력을 가장 왕성하게 발산하며 어둠과 음기를 완전히 물리친 상태를 나타냅니다. 동양의 우주관에서 이러한 극양의 순간은 권위와 번영, 완성의 상징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병오년은 천간의 병과 지지의 오가 만나는 해입니다. 여기서 병은 오행으로 불에 속하며 양화, 태양을 의미합니다. 오 역시 오행상 화에 해당하며 남쪽 방향과 한낮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병오년은 불이 불을 만나는 해, 즉 화의 기운이 이중으로 겹치는 해로 육식갑자 중에서 양기가 가장 왕성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지닌 해로 평가됩니다. 병화는 오행으로는 양화, 방위로는 남쪽, 맛은 쓴맛을 대표합니다. 천시는 태양계로 태양을 상징하고 맑음, 여름, 몹시 더운 날, 하루 중에서는 정오로 한낮을 나타냅니다. 장소로는 파티를 하는 홀, 영화관, 오락장소에 해당합니다. 인물로는 문인, 즉 글 쓰는 사람, 문화예술계, 성격이 사납거나 급한 사람, 높은 직위의 사람, 법관, 불에 관련된 직업을 하는 사람, 방송, IT 관련업 종사자를 뜻하고 태양은 정신세계를 뜻하는 글자로 종교인도 상징합니다. 인체로는 병화는 심장, 오화는 소장, 얼굴에서는 눈을 나타내며 동물로는 말, 사슴, 노루 등을 나타냅니다. 강한 화가 들어오면 화에 관한 질병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화는 심혈관 계통이나 눈의 이상을 의미하고 화가 강하면 금의 이상이 생겨 폐나 호흡기,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병오년의 주인공은 병화가 됩니다. 병오년은 태양이 정오에 떠 있는 것과 같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발휘되는 해입니다. 하늘의 태양처럼 강력한 힘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따라 병오년의 운세가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태양의 빛은 만물을 비추고 생명을 키우지만 지나치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자신의 힘을 어떻게 조절하고 활용하느냐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리더십과 영향력을 발휘하되 교만과 독선을 경계해야 합니다. 태양의 강력한 힘을 타인을 비추고 돕는 데 사용한다면 명예와 성취를 얻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갑일간에게 병화는 식신, 오화는 상관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은 일간 간목이 생하는 오행으로 일간이 도와주고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지만요. 자연에서는 태양빛을 받은 나무가 광합성을 하고 성장하는 것은 화생목의 관계입니다. 목과 화가 만나 서로 통해 밝게 빛나는 목화통명이 되면 나무에 꽃이 피듯 성공과 인기가 상승하는 한 해가 됩니다. 간목이 식신운을 만나면 자신 안에 재능을 찾는 것과 같고 재능이 잘 발현되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결과물은 개인의 사주에 따라 명예가 될 수 있고요. 인기 혹은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12운성으로는 사지에 해당됩니다. 하나가 죽어야 하나가 탄생한다는 의미처럼 현 상태를 종료하고 변화의 준비를 하는 해입니다. 기존의 일이나 인간관계, 고민이 끝나거나 어떤 일이든 빠른 시작과 빠른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병원년은 화가 강해 나무가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사주에 물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식상이 강하면 능력 발휘가 잘 되는 해로 추진하는 일의 속도가 붙어서 일 처리가 쉬워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목화가 상징하는 예술, 교육, 문화, 예체능 관련 일에 승부수를 띄울 수 있습니다. 식상이 강해서 관을 극하게 되면 직장이동, 자리변화, 실직, 파산의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요. 간성이 식상으로 인해서 무력해지면 인성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윗사람의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식상이 강하면 재성으로 잘 발현되어 돈 벌기가 수월한 운이 될 수 있고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 식상이 강한데 재성이 약하면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소득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녀 모두 나무에 꽃이 핀 형태인 도화로 인해서 연애운이 열리게 되는데요. 병화는 바깥 활동이나 외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대도시, 해외를 상징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성인연을 만들기 쉬운 해입니다. 여자는 자식을 얻는 기쁨이 있고 자식이 이름을 빛내거나 도움을 받을 일도 생기는 해입니다. 병오년은 을목에게 상관과 식신의 해입니다. 나무가 태양을 만나 광합성을 하듯이 내면에 잠재된 에너지가 활짝 꽃피게 되는 운입니다. 식상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오행입니다.
화를 만난 을목은 가장 푸르고 아름다운 청장년기의 모습으로 생명력이 절정에 이른 식물에 꽃이 만발한 것을 상징합니다. 식상이 왕성한 이 시기는 재능 표출, 지식 습득과 활용, 그리고 소통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남녀 모두에게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운으로 이성 만남이 자유롭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며 하는 일마다 주목받게 됩니다. 목화 통명의 격이 형성되면 뛰어난 지성과 창의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발견이나 발명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연구나 학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손대는 것마다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병원은에 발견한 재능에 꾸준히 투자한다면 미래의 부를 창출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식상이 강하면 단점도 있는데요. 우월감에 말이나 행동에 주의를 하지 못하거나 타인을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타인이 을목일간을 질투하거나 뒷담화할 수도 있어 인간관계에서 고독하거나 혼자서 감내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화가 너무 밝게 비치면 그 아래는 그림자가 지듯이 돋보이는 일이 많을수록 우울하거나 홀로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화가 밝으면 금을 비추니 명예가 생기지만 강한 화가 금을 녹이는 형태가 되면 자이든 타이든 게으른 배짱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녀 모두 이 해는 싸움, 이별, 관제를 경험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이별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12운성은 생지에 해당되는데요. 나무는 태양을 보면 생기가 넘치고 가장 싱싱하고 젊은 매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황골탈퇴하듯 변신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두뇌를 이용해서 멋진 아이디어를 내고 예술가는 작품이 인정받는 최고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군주는 하나여야 합니다. 강력한 병호가 지원군이 된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세상에 무서울 곳이 없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병화는 하늘의 태양인데 또 하나의 강력한 태양이 뜨는 해가 병호년입니다. 병화가 두 개인 것은 하나의 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해는 공부나 직업을 위해 해외 이동을 하게 되거나 두 가지의 일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태양은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병화일주에게 가장 큰 명예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 방송, 유튜브 등 1인 사업자에게 기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두 개의 태양이 뜨면 기상이변이 생긴 것과 같아서 각종 사고수가 따르게 되는데 인재는 물론 천재지변 등 갑작스런 충돌이 예상됩니다. 병호년의 병화가 적이 되면 모든 일에서 경쟁에 놓이고 밀리는 현상이 생기면서 금전 압박으로 괴로움도 생깁니다. 남자는 돈과 여자, 아버지 문제가 생기고 심한 경우는 이별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견이 강하면 승부욕이 생겨 공부나 자기개발 등 개인 성장에 좋은 시기입니다. 지지의 오화는 병일간의 뿌리 역할을 하며 양인에 해당되는데요. 양인은 강한 기운을 가진 살로 양을 잡는 칼이란 뜻이 있어서 생사권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추진력과 리더십이 강해 만인을 이끌게 되지만 독립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타협이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양이살이 강한 불기운과 만나면 공격적이고 다혈질 성향으로 구설수가 따라오거나 사고수, 수술수가 있습니다. 양이살은 군인, 경찰, 의료, 언론, 정치, 법 쪽에서 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거나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양인은 성공을 강하게 불러오기도 하지만 대인관계나 일처리 과정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실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화가 강력한 열기운을 병화로부터 부여받는다면 이 해는 정화일간에게 무겁지만 최고의 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리를 위임받는 선출직, 일의 성과, 큰 태산 같은 사람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밀어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병호가 지지하는 태양이 된다면 정화는 병화의 그늘에서 빛을 잃고 2인자로 살아가게 되거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제2의 일을 개척해야 될 수 있습니다. 병호는 한낮에 가장 강력한 태양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경쟁에 시달려야 되거나 병화가 없는 곳으로 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나 일을 위해 외국을 선택하거나 대도시에서는 지방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 명상,
종교, 철학, 연구 분야 종사자는 독특한 사상이나 아이디어로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는 해이기도 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강력한 병호를 이기려고 되는 행위는 제도권을 벗어나 불법을 하거나 탈선을 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병호년은 잘못된 친구를 사귀어 망신수가 따르고 잘못된 판단으로 넘지 못할 산을 기어이 올라가다 추락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밝은 모습 뒤에 남모르는 우울감과 괴로움이 정화일관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 이 해는 조용히 내면을 닫고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 힘든 과정을 극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에서는 강하게 비겁이 발동하는 운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간관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일이 생기거나 직장 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겁이 강하면 관으로 눌러야 하기 때문에 직업의 교체보다는 유지가 좋고 꿋꿋하게 자신의 소신대로 밀어붙이는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병운년은 12운성으로 걸록지에 해당됩니다. 정화는 병운년의 지지 5화의 힘을 받아 독립심이 강해지며 의욕이 왕성해집니다. 경제적, 정신적 독립이 이루어지며 책임이 강해 어려운 상황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단, 지나친 고집을 경계하며 유연한 사고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일간에게 병호는 오행상으로 화생토를 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병호년은 무일간에게 화생토를 주는 인성처럼 강력한 조력자와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역할을 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자연에서는 높은 산에 강한 햇살이 비치면 땅 위에 만물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땅에 아무것도 없이 강한 햇빛만 내리쬐다면 땅은 마르게 되고 심할 경우 사막화가 되기 쉽습니다. 산은 나무가 있어야 물을 저장하고 강한 햇빛에도 땅이 건조해지지 않기 때문에 사주에 목기운이 있는 사람은 재물이 마르지 않지만 사주에 화토기운이 강한 사람은 재물운이 하락하게 됩니다. 강력한 화기운은 땅을 건조하게 만들어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에너지의 고갈이 체력 저하로 이어지고 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병호 인성은 무일간에게 윗사람, 부모, 학업, 진로, 서류, 계약에 관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해입니다. 계약과 서류가 자신의 재능과 직접 연결되는데 병화는 큰 화이므로 대형 계약이나 고액 계약을 의미합니다. 또 국가 간 계약이나 대규모 약속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병운년은 동료, 동업자, 형제와 관련된 의미가 강화됩니다. 형제와 관련된 문서 문제거나 부모와 관련된 문제로 형제들이 서로 연결되어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화는 12운성상 제왕지에 해당합니다. 오행에 화생토를 받은 기운과 12운성의 왕지의 결합으로 인성의 작용이 극대화됩니다. 학업, 명예, 지식, 후원의 힘이 최고조에 달하고 부모나 윗사람의 영향이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동시에 실행력 약화를 경계해야 되는 운입니다. 기토에 태양이 뜨면 땅 위에 생명력을 상징하는 목이 자연스럽게 창조되는 운입니다. 어떤 종류든 환경이 되는 땅은 충분히 목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간 기토가 추구하는 오행은 간목관성이기 때문에 기일간들은 병원년의 관성, 즉 직업, 여자는 이성, 남편, 남자는 자식 문제가 화두가 되는 해입니다. 목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햇빛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인 물 공급도 필요합니다. 자연에서는 밭에 곡식이 자라면 그 가치가 무궁무진해지기 때문에 기일간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병호 인성은 조력의 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회가 주어지고 발탁이 잘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 보는데 문제 유형이나 난이도가 낮아지거나 국가 정책으로 손쉽게 통과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을 받는 일에 익숙해지면 결국 늘어지고 게으름이 들기 쉽습니다. 가만히 앉아 입만 벌리고 누가 떠먹여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편안해진 삶에 익숙해지면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도움이라도 그것을 딛고 스스로 일어서는 태도입니다.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닌 스스로 일어서고 움직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12운성으로 걸록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사회 활동에 목적을 두고 명예를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걸록이 기토 땅의 관과 연결되어 특히 직업 활동의 활발함이 이어지는 해입니다. 또 인성이 결합된 형태라 직업 활동에 좋은 소식을 듣거나 여자는 결혼, 좋은 이성을 만나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청간병과 지지오화는 청간도 불, 지지도 불, 그야말로 태양처럼 끓어오르는 불의 기운입니다. 경금은 병화가 비추면 밝게 빛나 최고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태양이 강해서 경금을 녹이면 새로운 품질의 금속을 만들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만 경금을 녹여서 형체를 알 수 없게 바꾸면 일간의 주체성을 잃어버리고 병화의 노예가 되어 억압받게 됩니다. 경금이 너무 약해 병화에 녹는다면 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직장 이별, 질병 발생하거나 여자는 남자로 인한 괴로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체에서는 폐, 기관지, 호흡기, 뼈질환에 조심해야 하며 화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화상, 불, 인화물질, 차량 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관의 직업군에서는 최고의 기회와 발전이 올 수 있는데 의료, 군, 검, 법조인, 제복 입는 직업군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자연에서 경금은 원석에 해당돼 강렬한 화를 만나면 뜨거운 불로 녹여지고 단련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본래의 거친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형태로 창조됩니다. 원석의 본색을 유지하면서도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변화하는데 이것은 마치 철광석이 재련되어 명검이 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병원년은 이런 과정 속에서 고통과 고난의 길을 반드시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안정된 상태를 벗어나 두려움과 불안이 동반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을 견뎌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발현되는 운입니다. 병호 평가는 경일관에게 일시적으로 큰 명예를 가져다 주며 시험대에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승진이나 중책이 주어질 수 있고 위기이자 기회인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병원년은 압박과 부담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성공하면 급격한 성장이 보장되고 실패하면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병호와 경금의 만남은 파괴가 아닌 재창조의 과정으로 고난의 과정을 견뎌낼 때 본래보다 더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신금은 본래 보석과 같아서 어딜 가든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고 싶은 욕망이 강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 인정받길 원합니다. 병원년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신금이 세상에 드러나 본래의 가치가 비로소 주목받는 해입니다. 그러나 병화가 오와 지지를 만나 가장 뜨거운 열기가 되면 보석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열로 인해 녹거나 변형될 수 있고 빛나는 동시에 타들어가는 아픔을 겪는 등 신금은 창조와 파괴의 경계선에 서게 됩니다. 신금이 병화의 빛을 받으면 인기가 생기고 주목받는 일이 많아지며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성 인연이 끊이지 않거나 여러 인연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단점으로 원하지 않은 대상의 대시를 받거나 스토커에 시달리는 등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병화와 신금의 합은 화합, 결혼, 약혼, 계약을 의미해서 남녀 모두에게 결혼하기에 좋은 운입니다. 중요한 인연과의 만남으로 관계가 공식화되거나 약속이 맺어지는 시점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하거나 속도 위반으로 자식이 먼저 들어서는 등 관계 진전이 매우 빠르고 순서를 건너뛰는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병화가 뜨면 신금은 빛의 근원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여 이동수가 생기고 변화가 많아지는 해입니다. 해외 이동이나 이사수가 있고 일에 따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게 될 수 있습니다. 병원년은 예술업계, 연예인, 크리에이터,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직업이 가장 주목받게 됩니다. 병호를 만난 신금은 직장에서 어딜 가나 업무가 많고 버거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담당하는 팀과 인연이 맺어지거나 난이도 높은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쉬운 자리가 아닌 항상 도전적인 위치에 놓이게 되거나 최고 권력자 바로 옆에 배치되는 등 불편한 분위기나 긴장감 있는 자리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스스로 문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경험은 신금일간에게 진정한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난관을 돌파할 때 그 과정에서 얻는 내면의 강인함과 지혜는 평생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다는 태양을 품고도 마르지 않고 태양의 열을 수용합니다. 태양과 물은 단순히 극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닌 더 큰 차원의 협력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물과 불의 만남은 세상을 움직이는 생명순환의 축입니다. 태양이 바다를 데우고 바다는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립니다. 이 순환은 모든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합니다. 물과 불은 대립처럼 보이지만 실은 공존과 창조의 원리입니다. 병호와 임수의 만남은 위기를 넘어 변화를 향한 도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수는 자신을 확장하는 준비가 필요한 해입니다. 병호년은 빛과 열이 최고조에 달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해입니다. 임수가 병호라는 강한 태양을 감당하려면 바다와 같은 깊고 넓은 대양의 물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물은 강한 태양 앞에서 순식간에 증발해 존재 자체가 소멸될 위험에 있습니다. 병화는 임수에게 편재에 해당해서 돈과 재물, 명예와 사회적 인정을 의미합니다. 돈의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광고나 계약, 새로운 거래처 발굴, 외부 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금 흐름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돈이 들어오는 만큼 나갈 곳도 많아지면서 투자, 장비 구입, 제작, 사업 확장 등 사업에 관련된 지출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로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 세상은 나를 찾고 기회가 쏟아지고 요청이 밀려들어 이밀간의 가치가 인정받게 됩니다. 한편 화려함 뒤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일에서는 과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목화 기운이 많은 임수일간은 병원년이 시작되자마자 빠르게 움직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모든 면에 속도감이 붙으며 상반기에 집중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편 금수기운이 많은 임수일간은 병원년 초반에 다소 느릴 수가 있겠지만 뒷심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로 갈수록 운이 상승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충분히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해입니다. 병원년은 불의 절정기로 뜨거운 열정과 치열한 경쟁, 왕성한 활동력과 성취를 나타내는 해입니다. 이 둘이 겹쳐지는 병원년은 모든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드러남과 성취가 강조되는 해입니다. 강렬한 화기운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용합니다. 정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과도하게 활동하는 운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성향의 분들에게는 자신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수는 이슬, 안개, 시냇물, 눈 같은 감성의 물입니다. 섬세한 통찰력과 감정의 흐름을 상징하며 세상에 생명과 윤기를 주는 존재입니다. 개수일간은 감정선이 예민하고 언어와 감성 표현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이해하고 감싸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부드럽고 섬세한 에너지의 소유자입니다. 개수가 뜨거운 태양을 만나면 물은 증발하거나 혹은 무지개로 변해 세상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개수의 부드러운 감성이 쉽게 가열되거나 마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섬세함과 감성이 소진될 수 있는 위험도 있지만 동시에 그 감성이 빛나는 무지개처럼 세상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병원년의 개수일간은 주목받고 바쁘게 살아가는 해로 재능이 외부로 드러나게 됩니다. 감춰져 있던 능력이 인정받고 가치가 공인되어 평가받게 됩니다. 병원년은 재성의 해로 개수일간에게는 수입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지출도 많아지는데 사업 확장이나 투자, 세금과 각종 비용, 만남이 늘어나면서 교재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기 관리나 이미지 유지에 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 현금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관심이 쏠리는 만큼 이성운이 강해지지만 온도차가 생기기 쉬운 해입니다. 호감도가 집중하는 만큼 순간적인 끌림에 휩쓸려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고 시작이 빠른 만큼 빠르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만성 피로가 생기고 타인의 끊임없는 요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번아웃이 찾아오며 몸과 마음이 동시에 고갈되는데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의무가 되며 열정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감한 거절도 필요합니다. 빛나는 순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병원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열쇠가 됩니다.